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스마트폰이 안 좋은 이유,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면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나의 사용 상태는 어떤지, 내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는요, 그렇다면 바르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을요. 그래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쉼센터에서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해요. 두 번째,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해요. 세 번째,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사용해요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면 주로 이렇게 좀 굽은 자세나 누워있는 자세, 삐딱하게 기댄 자세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와 허리를 곧게 세우고 스마트폰을 아래로 내리면 고개가 숙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거북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눈 높이로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고 난 뒤에는 눈 건강 체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는 빛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많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건강 체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 조그만 그 화면을 계속 보게 되면 몸이 경직되고 굳게 돼요. 그러니까 몸을 조금 풀어줘서 스마트폰 때문에 경직된 내 근육들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가까운 어른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좋고요, 선생님도 좋고요, 아니면 뭐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좋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스마트폰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사용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식탁 위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과 함께 규칙을 세우는 거죠. 만약에 이 규칙 세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들이 많아요. 그 어플들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나는 하루에 1시간만 사용할 거야. 그럼 스마트폰 그 어플에 설정을 하는 거죠.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제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은 사실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뭐만 해요? 게임만 해요. 인터넷 검색만 해요. 친구하고 연락만 해요. 유튜브만 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진짜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뭐 독서를 할 수도 있고요. 문제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는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다양한 어플을 찾아보니까 서로 도움을 주는 어플들도 있더라고요.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인증한 다음에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어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를 설명하면은요. 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걸 또 설명을 할게요. 세 가지 말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뭐 이용하지 않을 때, 이동할 때는 굳이 핸드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넣는 거죠. 그럼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잘 안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고 유익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놀이, 뭐 보드게임도 될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 것,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말고요. 몸을 이용한 게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체험학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밖으로 많이 못 나가긴 하지만 온라인 상황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다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온라인 상황에서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겠죠. 자, 세 번째는요, 운동입니다. 사실 선생님은 운동을 가장 추천을 합니다. 운동. 나가서 뛰어노는 게 어렵다면 집에서 요즘 홈트라고도 많이 하죠. 홈 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운동 꼭 하시기 바라고요. 독서도 중요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사실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근데 독서를 하게 되면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게 되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책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미술이나 음악 같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종이 접기도 좋고 뭔가 만드는 활동도 좋습니다. 음악은 음악 감상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고요. 노래 부르는 활동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외의 취미들을 갖는 것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데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되게 쉬워요. 첫 번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틱톡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 보고 그리고 소통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 중요하거든요.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욕을 한다거나 비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없는 상황에서 뭐 저격한다고도 하죠. 그런 것들은 너무 좋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막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공장소에서도 스마트폰 예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화를 할 때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겠죠.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예절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주변의 위험한 것을 잘 알 수 없고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겠죠. 그 스마트폰 예절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내가 스마트폰 중독자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에 그럼 나는 스마트폰 이렇게 써야지 라고 아니면 인터넷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컴퓨터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짐한 내용들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